다양한 위치에서 피드백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학생 때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간에 피드백을 주고받았었고, 작가가 된 이후로는 그냥 신인 작가의 입장에서 지망생분들에게 피드백을 해봤었고, 그때는 정말 저도 피드백을 해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또 그 이후로는 좀 더 다양한 경험을 쌓고 더 공부를 하고 경험이 풍부해진 상태에서 사람들을 피드백해 봐주기도 하고, 온라인에서도 해보고 뭐 특강에서도 해보고 대학에서도 해보고 정말 많은 피드백을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드백을 받을 때 이런 자세는 정말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동이즘. 일단 지난번에도 한 이야기지만, 피드백을 받을 때는 귀를 더 열 필요도 없고 귀를 더 닫을 필요도 없고 그냥 달려있는 귀 2개 이걸로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귀를 한쪽을 막거나 귀를 하나를 더 열어서 평소와 좀 다르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냥 2개로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고 다 들어보고 스스로 곱씹어서 판단해보고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쳐내면 된단 말이죠.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귀를 막아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상대방 의견을 신봉하는 나머지 내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드백을 받을 시기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화라고 친다면 내가 스토리도 다 짜고 콘티도 다 짜고 그림까지 다 그려놨어요. 1화를 다 그려놨어요. 그 상황에서 피드백을 받는 것은 사실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림을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피드백은 드로잉에 대한 피드백이겠죠. 콘티를 그려놓은 상황에서의 피드백은 콘티 연출에 대한 피드백일 겁니다. 그 상황에서 스토리 피드백을 할 수는 없어요. 스토리를 바꾸면은 콘티와 그림까지 다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스토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막 이야기 구조도 다 짜놓고 1, 2, 3화 들어갈 거 시나리오로 다 뽑아놓고 이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피드백을 받는다? 이것도 저는 되게 비효율적인 거라 생각을 해요. 아직 데뷔하지 못한 작가들의 경우에는. 왜냐면은 이 기획이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사실 검증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데, 기획 자체가 매력이 없으면은 구조를 내가 아무리 잘 짜도 그 이야기 자체가 상품성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휴먼 드라마 막 감동적인 걸 써도 그냥 농촌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겪는 휴먼 드라마에 투자를 해줄 PD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것도 신인 작가에게 힘들다는 거죠. 극단적인 예시긴 했지만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좀 통통 튀는 발상이 들어가야지 PD 입장에서 아 이거는 이런 이야기구나, 상품성이 있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스토리 피드백은 기획이 완성되고,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뭐 로그라인, 키워드, 장르, 간략적인 기승전결 요 정도, 그리고 캐릭터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상태, 주인공의 목표와 약점, 안타고니스트, 조연들 요 정도, 그런 캐릭터 시트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 그리고 뭐 대략적으로 1화는 요 정도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러프하게 정리해 놓은 상태, 요 정도에서 피드백을 받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봐주는 사람도 할 말이 많고 듣는 사람도 들을 게 많은 가장 영양가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세에서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는요,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자라는 말이거든요. 양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나, 누군가 나에게 피드백을 해주면은 사실 거기서 따르는 의문들 얼마든지 질문해도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 스토리를 혹은 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면은 얼마든지 더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됩니다. 그 안에서 피드백이 더 정확해지는 것이니까. 다만 상대방의 피드백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변명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게 사실 피드백 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보통의 피드백러들은 아주 객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기준에서의. 인간인 이상 완벽한 객관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 사람이 가진 취향, 쌓아놓은 데이터, 그 사람의 이론,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 사람 기준에 가장 객관적인 평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들보다는 데이터가 많고 이론이 풍부한 프로들이 더 정확한 피드백을 해주긴 하겠죠. 더 감정적이거나 주관적이 아닌 좀 더 데이터에 기반한 피드백이 올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인 의견을 일단 수용을 하되 가장 좋은 자세는 이거죠. 보통은 수정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내가 그 수정해야 될 것을 수정하고 싶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너무 수정하기 싫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때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하나죠. 나도 만족하고 상대방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상대방의 의견의 단점만 찾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의 장점만 보려고 한단
말이죠. 사실은 피드백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고를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상대방의 객관적 의견을 만족시키면서 나의 만족도 같이 완성시킬 수 있는 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면 그만이거든요. 물론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겠죠. 원래 하고 싶은 방향대로 갔다가는 절대 안 될 테고, 애초에 하려던 방향과 이 사람의 방향 모두를 융합시켜서 제3의 어떤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니까 가장 힘들겠지만, 그것을 했을 때 원고는 당연히 확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상대방의 의견대로만 따라간다고 해서 좋은 원고가 나올 리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서 좋은 원고가 나올 리도 없을 겁니다. 피드백을 받는 이유는 내가 사고하기 편한 이 궤도, 나아가려고 하는 나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궤도라는 게 있죠. 이거를 지난번에 항상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항상성을 피드백을 받으면 누군가가 두드려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규칙적이도 원이 일그러지겠죠. 일그러지는 이 안에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안정적인 원으로 돌려놓는 과정 중에 원의 크기도 커지고 좀 더 단단한 방향이 만들어질 겁니다. 해오던 대로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죠.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야기에 애정을 쏟은 시간만큼 수정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쏟은 시간만큼 고집스러워지고, 쏟은 애정만큼 귀는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이 원래 그래요. 하지만 프로 작가님들을 만나면은, 특히 인기 작가님들, 네임밸류가 있는 작가님들을 만나면은 정말 놀라울 만큼 수용력이 좋거든요.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휙휙휙 바꿔버립니다. 저게 감정이 있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잘 바꿔버려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더 좋은 성과가 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겠죠. 작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책 스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나의 시간과 노력을 타인의 평가에 맡기겠다는 삶을 살겠다는 것, 이것을 말한다는 거죠. 끝없이 평가, 판단, 충고, 조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자기 객관이 가장 중요한 직업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자존감 관리가 중요하다라고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동이즘. 누구나 차은우이고 싶고 누구나 카리나이고 싶겠죠. 하지만 실제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키가 작고 거울을 보면은 가끔 한숨도 나오고 그렇지만,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래, 나는 못생겼어, 차은우처럼 생기지 않았어, 하지만 이렇게 생긴 내가 좋아, 이게 건강한 자존감이잖아요. 이게 작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초안은 재미없고 별로야, 지루해, 그래, 너네가 떠드는 게 당연해,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너네 의견을 받고 고치면 되니까, 이 방향이라는 거죠. 네, 즐거운 창작 되시길 바라고요. 의견을 받아들이고 수정하는 것, 그것이 창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